뭔 강의만 들으면 조금만 알려주고, 아, 이제부터는 돈 내시면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채팅방에서 연기부터 지금 구기까지 같이 시작해주신 대표님께서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근데 나는 돈 같은 거 안 받으려니까 나의 모든 경험을 그냥 순수하게 다 알려주겠다 하셔서 강의를 해주셨고, 이렇게 이거를 모든 분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것만 보고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좀 영상이 길어도 배달의 민족 부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봐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생 파이팅! 앞으로도 이렇게 막 이제 추가금 없이 무료로 순수하게 그냥 내가 주매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부업하는 유저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파이팅! 예. 오늘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배민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배민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어,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냥 오늘은 어떻게 한다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정도 이거 들으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 강의 부분은 순수님이 다 그냥 무료로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저 따로 연락 주시면 이 자료도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냥 처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음, 제가 배민을 하면서 얼마 전에 조금 다쳤어요. 이뭐 하자마자 다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그러는데, 어, 아무래도 이렇게 저 몸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다치고 나서 한 3일 정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을 좀 생각하시면서 특히 이런 몸으로 하는 그 이런 부업을 하실 때는 항상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이렇게 목차를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부업을 제가 하는 이유, 이게 아까 제 제목 보셨겠지만 그냥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다음 부업의 종류가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배민을 하는지, 그다음 배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많이 보셨죠? 보셨던 분들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예,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어,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전부 다가 아니어서, 그래도 뭐 그런 것 지금 찾아가려고 이렇게 챌린지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20명 분들도 계속 그렇게 방법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업을 하는 이유가, 저는 크게 세 가지 때문에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좀 나와 있는데,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고는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자녀가 2명이 있는데, 학원을 이제 가다 보니까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제가 돈을 이렇게 좀 많이 못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조금 부업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 당근도 하고 있고, 이렇게 배민, 그리고 저 쿠팡 같은 것도 저 하고 있거든요. 그 쿠팡, 그 판매 말고, 저 이렇게 그 물류 작업하는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좀 위해서 하고도 있고, 생활을 위해서 좀 하고 있고, 저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있는 투자를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요거 외 부업 외에 또 하고 있는 게, 뭐 경매나 이런 쪽으로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좀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그 배민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면 아마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고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뭐 이해라고 하기는 그렇고 다 아시겠지만 어, 저희가 보통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있다고 보거든요. 뭐 시스템 부업, 그다음 몸빵 부업이라고 하는데 뭐 시스템 부업은 지금 잘 아시는 스마트 스토어나 뭐 당근, 인스타 공구나 뭐 쿠팡 판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동화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몸빵 부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써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몸빵 부업이라 합니다. 뭐 대리운전, 분류알바, 주차장 알바, 배달 알바 여기 네 개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지금 가끔 하고 있는 그런 알바들이고요. 부업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스템 부업은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계속 자동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스템 구축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좀 다 느끼시는 걸 건데 아마 최근에
당근이 좀 이렇게 정지당하는 경우가 많죠. 혹시 지금 정지당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 계정 정지나 아니면 숨김 이런 거 당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꽤 그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정지가 되고 된 것도 있고, 그다음 숨김 처리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게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복구하려고 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하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대신 몰빵부업은 장점은 노동에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그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만큼 벌 수 있다는 확정 수익도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혹시나 그게 모자라게 되면 좀 더 일을 해서 그 수익만큼 벌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개인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몸빵 부업입니다. 몸빵 부업에서 이제 배민 커넥트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예전에 이제 저희 뭐 짜장면이나 이런 거 시키게 되면 배달 오시는 분들, 지금은 이제 배민 뭐 드라이버라든지 라이더님이라고 이제 좀 칭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걸 배민 커넥트라고 합니다. 뭐 조금 적어보면 내가 원할 때 하루 1시간도 가능한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간만 나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쉬울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배민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솔직히 계속 잠만 자고 이랬었거든요. 집에서 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호송세월을 보내기 싫어서 이제 좀 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업을 찾다 보니까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배민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계정이 당근 계정이 정지가 된 게 작년 10월인가였어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수익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부업이 안 될 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제가 조금 수익이 창출됐으면 좋겠다 해서 몸빵 부업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배민 커넥트 이제 장점을 좀 보게 되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진입 장벽이 낮고요. 그다음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그다음 주말에는 한 6시간 정도 하려고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예, 좀 하기 제일 편한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점이 제가 아는 이제 생활권 내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이제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배민을 하게 된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주위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에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 자동차만 국한할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날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럽죠. 예, 그런 부분이나 이제 킥보드, 그다음 뭐, 예, 좀 이따가 설명할 전기 자전거나 도보 같은 경우는 날씨하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저도 안 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예,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때, 특히 이제 회사에 무슨 회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 운송수단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도보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수익이 떨어집니다. 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걸어 다녀야 돼서 힘도 들고, 그리고 최소한 자전거 정도는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요즘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킥보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킥보드도 킥보드, 자전거 정도는 있으셔야지 좀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는 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데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저 제가 이거 배민을 하는 거는 제 가족밖에 모르고 주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이 라인에 이제 배달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윗집, 아랫집 이제 저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스크 쓰듯이 저는 항상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나는 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뭐 이거 특별히 단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운송수단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거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민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동 수단은 뭐 여기 적혀 있는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도보로 해서 크게 한 이 5가지 정도의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특별히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이유는 제가 배민을 한 지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자동차로 했었어요. 근데 자동차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속도도 좀 날 수 있고, 많이 실을 수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교통법규에 걸리게 되면 번칙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본거를 한 두 번 걸리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전기 자전거를 좀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보시면 전기 자전거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제 유지비가 적게 들어요. 아무래도 자동차를 운전하시게 되면 기름값이 꽤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는 웬만해서는 비춥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없으시다고 하면 차량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예, 그래서 유지비가 좀 적게 들어서 제가 전기 자전거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 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신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꼭 지키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일반 자전거를 그럼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전기의 도움으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전기 자전거도 두 가지 정도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페달링 하는 것보다는 전기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좀 무리가 덜 가는 부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과 겸할 수 있어서 저는 전기 자전거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제 파스 전기 자전거라는 게 있고 스로틀 전기 자전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파스 전기 자전거는 쉽게 말해서 그 페달을 밟으면서 전기의 힘을 받는 거. 예, 그거를 파스 전기 자전거라고 하고요. 이제 스로틀 전기 자전거는 이제 그 레버를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 페달링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거의 이제 스쿠터 비슷한 거를 스로틀 전기 자전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기 자전거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스로틀은 아니고 파스 전기 자전거하고 스로틀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거를 사용하냐면 스로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예, 뭐 이렇게 교통 법규를 이제 어기게 되면요. 그래서 스로틀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페달링을 하면서 간간히 스로틀이 당겼을 때 나갈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스로틀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25km 이제 이하로밖에 안 되거든요.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스 전기 자전거가 스로틀만 돼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 합쳐져 있는 게 오히려 좀 운행하시기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는 요 모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요 모델의 전기 자전거, 페달이 있죠. 여기 보시면 페달링이 되고, 그리고 전기 충전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기 힘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를 당겨서 이제 저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민을 하시게 되면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전기 자전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보냉 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냉 가방은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음식을 따뜻하게 해야 될 거고, 그다음 그냥 손에 비닐로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평균 싼 거는 되게 싸요. 이거 다이소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인터넷에 사게 되면 한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이소 거 쓰세요. 다이소 거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아, 배민이 그래도 나한테 맞다 하시는 분들은 보냉 가방 바꾸시면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헬멧이 좀 있어야 되고요. 도보 하시는 분들은 굳이 헬멧은 필요 없으신데, 그 이상 되는 거, 킥보드나 이런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헬멧을 좀 착용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 다음 이제 자전거에 폰 거치대가 좀 있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전하면서 지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폰 거치대가 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좀 많이 운행을 하면 한 3시간, 그러니까 한 번에 운행하는 게 한 3, 4시간 정도 운행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조 배터리는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로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뭐 음식 흔들림 방지용 박스 수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냉 가방이 있는데 저희 한 집 물건만 이렇게 들고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간이 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방지할 수 있는 거, 흔들림 방지할 수 있는 박스나 수건 같은 거를 좀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몰고 다니는 자전거거든요. 네, 이거는 비용은 제가 혹시나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일 좀 전기 자전거를 쉽게 사실 수 있는 건 당근입니다. 예, 당근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제일 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연식도 괜찮고 그다음 키로수 좀 작고 한 그런 어,
전기 자전거를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는 왜 이 자전거를 했냐면 제가 좀 덩치가 커요. 그래서 제 덩치를 좀 견딜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예, 이 자전거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거치대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요 레버를 이제 돌리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앞으로 가는 예, 그런 식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 박스하고 수건을 넣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들어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이 남는 부분은 박스로 이렇게 막아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가 있어도 좋고요. 그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인형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인형을 이렇게 놓아줘서 이제 안 흔들리게 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전거 등등이 안 보였어요. 어, 저 준민님 혹시 궁금하신 게 어떤 건지 중간중간에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그럼 이제 배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배민은 아무래도 기반 자체가 이제 휴대폰, 이제 저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배민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게 배민뿐만 아니고 쿠팡이츠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운행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배민 커넥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배민 커넥터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받으셔서 어플 설치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화면, 예, 뭐 주민등록 등록하고 계좌번호 등록하고 하시게 되면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시청이라고 나와요. 이게 2시간 정도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전동영상을 시청을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면 드래그 하시게 되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2시간을 꼭 보셔야 되니까 저는 잘 때 했거든요. 예, 자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 할 때 틀어놓고 했었으니까 여러분 또 그 2시간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온라인 안전 교육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올 겁니다. 그럼 요까지 하시고 이제 그 로그인을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배민 아이디 넣으시고 그다음 이제 비밀번호 하시고 추천이 또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혹시 없으시면 요게 제 거거든요. TULMZ가 털모자예요. 요거 넣으셔도 되고 이게 넣게 되면 그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니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위에 아시는 분들 거 넣어주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가입을 완료하시게 되면 이제 보험이란 걸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원래 운행하시면서 그 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이시는 개인 유상 운송용 특약이 명시된 보험이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아니신 분들은 시간제 보험이라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 시간제 보험은 내가 운행한 시간만큼만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건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뭐 그냥 기존에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 보험 쓰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저 배민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시간제 보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이라고 해서 자동 가입이 돼요. 예,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가입하시면 되는데 금액은 어, 되게 싸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저 PB라고 하고 PM이라고 하거든요. PM 맞죠? 여기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에 자동 가입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배민을 하시게 되면 이 앱을 켜셨을 때 마이 페이지에 설정에 들어가서 좀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어, 조금 처음에 하실 때는 좀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차 방식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AI 추천 배차 모드가 있고 일반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라는 거는 이제 제 주위에 그 음식점들이 자기 이제 배달이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거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게 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AI 추천 배차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가 제 주위에 있는 음식점하고 저를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게 되면 굳이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그냥 저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AI 추천 배차 모드로 바꿔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나씩 배달하기라는 게 있는데 하나씩 배달하기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배차를 받겠죠. 그 배차를 받아서 한 집에 배달을 하고 완료할 때까지 완료가 끝나야지 제가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배달을 받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실 때는 선택을 좀 눌러놓으시고 하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뭐 굳이 안 누르셔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동 확대 모드라고 해서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저희가 여기 처음 이제 보시게 되면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지도가 나와서 내가 어디를 이제 운행하겠다는 지도가 나오는데 이게 목적지 방향 모드로 하게 되면 저희 그 내비게이션 움직이듯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요거는 좀 편안하시고 예, 그래서 목적지 방향 보기로 좀 등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길찾기 연결이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저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카카오 맵 있고 네이버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는 상관이 없으세요. 자동차는 네이버든 카카오든 다 이렇게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자전거를 이렇게 운행하는 그 지도를 안 보여줘요. 그냥 이렇게 가는 코스만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이렇게 속도하고 이런 부분에 길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 카카오맵은 좀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그 길을 잘 아신다고 하면 굳이 길찾기 연결 안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쓰실 것 같으면 카카오 맵을 좀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카카오 맵이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민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보시면 처음에 운행을 시작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차 배차 클릭을 하시면 저한테 배차가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신규 배차가 되고 이제 배차 수락이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 그 신규 배차가 된 부분이 저한테 이제 배차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길찾기 사용을 해서 그 길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가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로 갔을 때 이제 도착하게 되면 가게 도착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누르시고 그다음 이제 그 가게에 물건이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배달 음식이. 그럼 그 음식이 맞는지를 영수증하고 제 배민 앱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십니다. 이때가 좀 중요해요. 그거를 그냥 못 들고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제 들고 나오시게 되면 픽업이라는 게 있어요. 픽업 완료라는 걸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한테 이제 전달하러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또 기찻길 사용하셔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전달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달지에 갈 때 고객 요청 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 사항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뭐 문 밖에 그냥 놔두시고 배를 눌러주세요.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이제 음식 전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 또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사항을 완료하시면 전달 완료라는 게 뜨고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그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글로만 보시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제가 오늘 하고 저번 주에 좀 하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배민 커넥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여기 배민 커넥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배민 커넥트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는 지금 대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설정해 놓은 곳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 페이지라는 데를 좀 들어가시게 되면 마이 페이지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마이 페이지. 예,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으로 나오시게 될 거예요. 예, 예. 예, 나와서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배차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나씩 배달하기를 저는 지금 하나씩 배달하는 거를 안 해요. 예, 왜냐면 이제 이것도 좀 나중에 말씀드릴 팁인데 음, 좀 치열하다 보니까 배차가 치열하다 보니까 저한테 하나라도 더 오게 하려고 하면 운행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배차를 그냥 자동으로 또 오게 만드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배차를. 그래서 요거를 저는 안 하고 저 표시를 안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하나씩 배달하기로 하셔도 좋으세요. 예, 하시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AI 추천 배차 모드로 바꾸십니다. 예, 그다음 일반 배차 모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하는 걸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는 안 추천드려요. 하시게 되면 요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뜨시게 돼서 그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요 위에 보시면 신규 배차 있죠. 예, 신규 배차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색깔이 바뀌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배차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예전에는 이게 색깔이 안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보이더라고요. 그 신규 배달 한 건을 수락해 주세요. 저한테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배달이 AI가 저한테 이제 뿌려준 거예요. 그럼 요거를 확인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좀 잘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오렌지 색깔이 있는 바를 누르시게 되면 요렇게 떠요. 뭐
그날은 스타벅스였거든요. 그 스타벅스 대전 테크노밸리점에서 어디로 이제 요렇게 전달하는 지역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차 수락을 누르게 되면 저한테 배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르시기 전에 여기 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음식인지, 그다음 뭐 어, 거기 위치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뭐 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좀 거리가 멀거나 하게 되면 거절을 하셔도 돼요. 예. 예전에는 거절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페널티를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거절한다고 해서 페널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차 수락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 저한테 배차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러니까 주황색 바가 생기고 나서 1분 동안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요 색깔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고 아 이거는 내가 배달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배차 수락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일 그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배달료겠죠. 음. 이게 좀 금액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저 거리는 먼데 금액이 작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배차 수락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뜨게 돼요. 그러면 이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주문 정보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올리게 되면요. 그럼 주문 정보는 그쪽 픽업 번호하고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요거 클릭하셔도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배차 수락을 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고 이제 가게로 가시게 됩니다. 가게를 가시면 제가 이제 요 화살표대로 해서 제가 지금 그 대전 테크노밸리점 스타벅스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왜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렸죠. 그 한 번에 하나만 배달하기. 근데 이거를 제가 선택을 안 하게 되면 가는 도중에 이렇게 신규 배달이 또 저한테 오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거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아무래도 이거는 건 단위로 많이 해야지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저한테 배차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만 배달하기는 조금 숙달이 되시면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또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이걸 또 아까처럼 누르고 제가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보고 뭐 배차 수락을 할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해서 이제 저는 그냥 배차를 수락을 했었습니다. 예, 해서 이제 배차 수락을 하게 되면 아까 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요 N자 있는 거를 클릭하게 되시면 요렇게 정보가 좀 보이게 돼요. 아, 지금 사진이 조금 별론데 이게 제가 일을 하면서 찍다 보니까 조금 사진이 좀 안 커요. 아, 좀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이거 자료는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드릴 거니까요. 아마 그냥 이렇게 저 PPT로 보시게 되면 좀 잘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스타벅스에 처음에 제가 배달을 받았고요. 그 다음 제가 반올림 피자 테크노 신탄점이라는 데서 또 하나를 받았어요. 이게 이 사진 보시게 되면 픽업을 해서 첫 번째는 픽업해서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규 배달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 같은 위치에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픽업하고 또 픽업해서 전달하고 전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보를 제가 확인을 일단 먼저 합니다. 하시고 나면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반올림 피자라는 곳이 스타벅스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먼저 픽업하러 지금 중간에 간 겁니다. 중간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먼저 가게 도착을 누르시고요. 이제 도착하게 되면 누르시고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기 영수증하고 그 주문 번호하고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들어가면 배달이 되게 많은 경우도 있는데 하나씩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 물건이 안 나왔을 때 그냥 저 주인분들이 그냥 배민 배달 오셨어요 하게 되면 네 왔어요 이러면 그냥 아무거나 줘버리세요. 예, 뭐 번호 확인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안 하게 되면 오배송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도 귀책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J2GH 그다음 요 영수증에 있는 J2GH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제 아까 왜저 가게 도착 있으면 가게 도착 누르게 되면 픽업 완료라는 걸 누르시게 돼요. 그러니까 J2GH를 확인하시고 나서 픽업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배달해야 되는 곳에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뜨면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왜 그 길찾기를 눌러가지고 그 배달지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길찾기를 누르겠죠. 누르게 되면 저는 카카오 맵을 쓴다 했잖아요. 카카오 맵을 해서 하게 되면 주행 시작하게 되면 제 길을 이렇게 내비게이션 해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좀 카카오 맵을 좀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쪽 그 업체, 아니, 그 고객님 댁에 이제 가게 되면 여기 전달 사진 촬영하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배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도착을 했다고 사진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달 사진 촬영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럼 사진을 찍게 되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고객한테 그게 가는 거예요. 사진이. 내가 여기 이제 갔다, 보냈다, 이렇게 하는 사진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앞에 장에 보시게 되면 이분은 여기 중간에 보이실까요? 예,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고객 요청 사항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도 있고 또 뭐 문 앞에 두고 그냥 놓기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 지켜주시면 고객센터에 전화 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좀 지켜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이분은 이제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를 했으니까 저는 사진을 보내고 나서 그냥 버튼을 누르고 그냥 나옵니다. 예. 나오시고 나서 이제 완료했어요를 누르시게 되면 전달 완료 화면 여기가 뜨거든요. 그럼 전달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달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3,010원을 배달료로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두 건을 했었잖아요. 그 두 건 해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금액이 뜨는 겁니다. 완료 건수 두 건에 오늘 수입 아까 두 건 했으니까 6,530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제일 처음 보셨던 요 위에 보시면 다시 또 신차 배차로 가서 계속 이렇게 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민하실 때 조금 좀 꿀팁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이제 좀 버실 수 있도록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가지 정도만 좀 하시게 되면 예,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나시게 될 거예요. 먼저 뭐냐면 배달이 많은 시간을 공략을 해라. 왜 저희 그 당근하면서도 언제 언제 올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배민을 하실 때도 점심 저녁 시간은 꼭 노리시고 하시고요. 그 보통 한 11시 30분부터 14시 30분, 그다음 17시부터 20시까지가 아무래도 배달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은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과 연결되지 않은 휴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그런 거 있죠. 뭐 중간에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휴일인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계획을 잡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휴일에는 가능하면 배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말 되기 전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요일 정도가 되죠. 이제 뭐 불금이라고 했을 때 노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시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꼭 하시는 게 배민에서 수익을 좀 더 많이 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씩 배달하기는 좀 이렇게 안 누르시는 거로 그래야지 저한테 이제 배차가 계속 될 거니까 예, 그거는 처음에만 하나씩 배달하기만 누르시고 뭐 조금 숙달됐다고 하시면 계속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광고를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AI 모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요렇게 바로 배달이나 구간 배달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선정이 되긴 하는데 저희한테 이제 한 건 할 때마다 프로모션으로 좀 돈을 더 주게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 아까 뭐 3,000원짜리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 지역에서 처음 이제 좀 바쁘지도 않고 할 때는 2,800원부터 한 3,500원 정도가 돼요. 예, 보통 그게 기본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저 프로모션이 붙다 보면 1,000원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 1,000원 올라가봤자 뭐 얼마나 되겠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통 하루에 뛰면 많이 하게 되면 한 30건 정도 하거든요. 하루에. 그 6시간 하게 되면. 그러면 6건이면 그게 저 1,000원씩만 모여도 6만 원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 보시게 되면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가 돼 있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 이게 뭐 11시부터 2시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꼭 그 시간대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춰가지고요. 근데 뭐 뭐 굳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제가 보통 할 때는 제가 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게 뜨게 되면 항상 요 시간대 맞춰서 더 하시게 되면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더 붙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배달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매달 좀 달라요. 어떤 이렇게 미션이 나오는지는 다른데 여기 보시면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200건을 하시면 56,000원을 줘요. 예.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200건을 하게 되면 56,000원을 주는 거죠. 완료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오늘 한번 띄었습니다. 예, 그래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6건을 하게 되면 2만 원을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는 금액 말고 추가로. 그래서 제가 11시 31분에 시작을 해서
사진을 제가 못 찍어서 원래 1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뛰고 6건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만 원을 더 지금 추가로 지금 수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매달 건수로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 있을 때는 꼭 좀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200건 되는 거 말고요. 200건은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못하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월 달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 많았잖아요. 왜 5월 6일도 쉬었고 뭐 5월 15일도 쉬었고 뭐 이렇게 휴일이 많은 때는 이런 게 꼭 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발생했을 때는 그냥 운동 삼아서 나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금이니까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요렇게 좀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배민 하실 때 좀 더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말씀드렸을 때 몸빵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예상 수입이 좀 확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배민을 할 때 좀 계획량을 잡고 일을 해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모자라게 되면 좀 더 일을 하게 되고요. 적게 하게, 아니, 조금, 어, 제가 좀 많이 했다고 하면 뭐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량을 어떻게 잡았냐면 평일은 평일 5일에는 제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일을 합니다. 한 6시 반부터 한 8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럼 그 2시간 동안 한 2만 원 정도, 예상 수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그럼 2만 원이면 몇 건 정도냐면, 보통 저녁에는 한 건당 한 3,500원에서 4,000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 5건 정도 하시면 이 정도 수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이틀 동안은, 5만 원, 하루에 5만 원씩 6시간 동안 5만 원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5만 원씩 이틀에서 10만 원. 그럼 제가 일주일에 보통 한 20만 원 정도를 잡고 일을 합니다. 그럼 주 20만 원이면 한 달에 그 4주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을 번다 생각하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80만 원보다 더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 주말에 지금 5만 원만 잡아놨는데 주말에 보통 제가 6시간 일을 하게 되면 많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가 나와요. 예. 그만큼 이제 프로모션도 많고 뭐 이렇게 벌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뭐 이틀 하게 되면 주말 이틀 만에 한 30만 원도 벌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힘들게 타야 되니까 저는 생각에 부업이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때는 정말 돈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요 정도 수준만 하셔도 80만 원 정도는 그냥 가져가시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운송 수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는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를 하시게 되면 초기 비용이 조금 드시긴 할 겁니다. 아니, 뭐 자전거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드실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전기 자전거를 하시게 되면 최소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사이는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 첫 달은 그냥 그 비용으로 이제 성계한다고 보시고요. 두 번, 이렇게 더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번 달에는 제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는 제가 벌었었거든요. 예. 근데 대신 당근으로는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제가 계정이 정지되다 보니까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못했을 때 이제 좀 메꿔줄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제가 못방법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제가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혹시나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저 너무 바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민은 정말 쉬워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그냥 가지고 하셔도 크게 무리 안 되실 거예요. 질문 없으시겠죠? 혹시 괜찮다고 오늘 좀 제가 처음 해봐서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는 오토바이는 아니고 전기 자전거를 해서 하고 있어요. 전기 자전거는 저는 좀 샀었습니다. 예. 근데 저 당근에 보니까 탈 만한 것들은 한 50 정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걸 타셔야 돼요. 너무 작은 거 타시면 안 되고, 바퀴도 한 20인치 정도 되시는 걸 좀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걸어서도 가능하십니다. 걸어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보험이나 이런 거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으세요. 대신 이제, 보냉 가방을, 아까 저는 자전거에 설치를 했잖아요. 걸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는 게 있어요. 그걸 가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빨리 못 가서 식는다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걸까요? 뭐 도보로 하실 때? 도보로 하시게 되면 근데 그 정도로 빨리 식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자전거로 지금 전기 자전거를 할 때는 전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 겨울에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예, 겨울에 이제 이렇게 이동하실 때 좀 너무 멀어서 걸으실 때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보냉 가방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냉 효과가 있는 가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가방은 안 되세요. 예,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왜 저희 그 뭐지? 팥빙수 같은 거?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하셔야 되니까 꼭 보냉 가방을 쓰셔야 돼요. 예, 한 번은 제 경험은 아닌데 친구가 또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데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생각 없이 이제 뜨거운 거를 같이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좀 녹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본인 돈으로 이렇게 해준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 씹거나 이렇게 녹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없으신 것 같아서 예, 오늘 예, 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말씀 주시면 제가 순수님하고 이야기해서 뭐 어떻게 드릴지는 결정해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순수님 받으셔가지고.